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지금 유튜브에서 미드저니 관련해가지고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드리고 있는 초인쌤이라고 합니다. 제가 뭐 영상이나 디자인 쪽에서 전공하고 있는 건 아니지만 미드저니의 사용자로서 차근차근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화면 공유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알려드릴 내용은 어, 먼저 간단히 미드저니 소개를 하고요. 그리고 활용할 수 있는 기본 기능, 그리고 텍스트 프롬프트, 그리고 이미지 프롬프트, 그리고 파라미터, 질의응답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드전이란 보시는 바와 같이 실제적인 사진 이미지 또는 캐릭터 또는 회화적인 이미지까지 생성할 수 있는 인공지능 프로그램입니다. 이런 이미지들은 어, 입력된 간단한 프롬프트를 바탕으로 생성이 되는데요. 프롬프트란 이미지를 생성하기 위한 명령어를 뜻하고 이 미드저니에서는 프롬프트가 이미지 프롬프트, 텍스트 프롬프트, 그리고 파라미터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미지 프롬프트는 첨부한 이미지의 전체적인 구성 그리고 아트 스타일을 참고할 수 있고요. 텍스트 프롬프트로는 생성할 이미지를 텍스트로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맨 뒤에 붙는 파라미터는 이미지의 생성 방식을 직접적으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이런 이미지 생성형 인공지능의 장점은 가장 먼저 창의성입니다. 제가 간단한 프롬프트만 입력을 해도 미드저니가 기본적으로 제가 표현하지 않은 부분까지 창의적으로 다양하게 표현해 줍니다. 그래서 미적인 영감을 얻거나 창의적인 작품을 만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기술적인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 점은 제가 미술 전공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림을 되게 잘 그리지 못하지만 텍스트 언어로만 표현을 했을 때 미드저니가 자체적으로 아름다운 이미지를 생성해 줍니다. 그래서 미적인 감각이나 기술이 없더라도 누구나 아름다운 그림을 생성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작권 문제가 없다는 점. 이 점은 인공지능으로 제가 직접 생성한 이미지이기 때문에 이 이미지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작권이라는 것은 인간이 창작적인 노력을 통해서 만든 저작물에 대해서만 적용이 되기 때문에 나의 저작권을 주장하기 힘들다는 점도 있습니다. 자, 미드저니를 시작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디스코드를 알아야 됩니다. 이 미드저니라는 것은 지금 웹페이지에서 운영할 수 있게끔 개발 중이긴 하지만 처음 시작하는 유저들은 디스코드를 통해서만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개인 서버를 추가하는 방법, 그리고 카테고리 및 채널을 통해서 어, 개인적인 작업 공간을 활용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자, 미드저니 디스코드에 들어오시면 여기서도 이미지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처음 본 사용자들을 위한 여기 뉴비 채널에서도 이미지를 생성할 수 있고요. 그리고 쭉 살펴보시면 이렇게 제너럴, 일반 채널에서도 다양한 사용자들이 미드저니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는 많은 사용자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독립된 공간을 가질 수 없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 서버 추가하기를 통해서 다양한 서버를 활용해서 이미지를 생성할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먼저 서버 추가하기 눌러주시고요. 직접 만들기 해서 개인적인 서버를 먼저 만들어 줍니다. 자, 이렇게 생성된 서버에서는 채팅을 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는 이미진 이렇게 미드전이 이미지 생성 명령어를 입력을 해도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이 서버에 미드저니 봇을 추가하지 않았기 때문인데 미드저니 공식 디스코드 서버에 들어가서 미드저니 봇을 클릭해 줍니다. 그리고는 여기 앱 추가 버튼을 누르시면 나의 디스코드 서버에 미드저니 봇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제가 생성한 다양한 서버들의 미드저니 봇을 추가하면 해당 서버에서 미드저니 봇을 활용하면서 이미지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미드저니 봇을 초대하고 난 뒤에는 슬러시 이매진 캣 이렇게 입력을 하면 미드저니 봇이 고양이 이미지를 생성해주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디스코드 서버를 활용하실 때에는 이렇게 카테고리 그리고 채널을 만들어서 다양한 이미지들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미드저니 강의 영상을 찍는 강의 카테고리, 그리고 오늘 웨비나를 준비한 웨비나 카테고리를 만들었고, 각각의 순서에 맞게끔 채널을 만들어서 이렇게 분류를 해놨습니다. 여러분이 나중에 이제 이미지를 많이 생성하시게 되면 관리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다양한 카테고리를 생성해서 관리하시면 편리합니다. 자, 제일 먼저 기본적인 프롬프트 명령어를 한번 알아볼 텐데, 기본적으로 슬러시 하시고 imagine 그리고 한 칸 띄운 다음 내가 생성할 이미지를 입력해 주시면 이미지가 생성됩니다. 이때 프롬프트는 간단한 단어 또는 구문, 이모지 등으로 입력을 할 수 있고, 그런데 한국어가 지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영어로 입력을 해야 되고요. 최대한 간단 명료하게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살펴보면, 자, 여기서 슬러시 이미진 다 쳐도 되지만 이런 식으로 맨 위에 방금 사용했던 명령어가 있을 경우에는 그냥 탭만 눌러주시면 가장 최근에 사용했던, 자주 사용했던 명령어가 바로 입력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바로 명령어를 입력해 주시면 되고요. 여기에다가 AI 이렇게 입력을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간단한 인공지능 그림이 생성이 됩니다. 제가 이제 미드저니 같은 경우에는 생성하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미리미리 다 이미지를 생성해 놓아서 생성해 놓은 이미지로 설명을 진행하겠습니다. 구문, 간단한 구문도 가능한데 cute AI, 그러니까 거리를 걷고 있는 귀여운 인공지능이라고 입력을 했더니 이렇게 조금 동글동글한 인공지능이 생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모지만으로 이렇게 로봇 이모지를 입력을 했을 때에도 로봇 그림이 생성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어가 지원이 안 된다고 해서 제가 한국어로 귀여운 고양이 입력을 했더니 이렇게 고양이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한국어가 지원이 되는 걸로 바뀌었나 싶어가지고 지금 8시에 웨비나를 듣고 있는 여러분들 생각하며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직장인이라고 입력을 했더니 어, 아주 아름다운 그림이 생성되었습니다. 아직까지 한국어 지원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시 영어로 열심히 공부하는 직장인이라고 입력을 하니까 이렇게 공부하고 있는 직장인들의 모습이 생성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최대한 간단한 명령어를 사용하라고 했었는데 이런 식으로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직장인 그림을 그려줄 수 있니? 라고 길게 입력을 해도 이렇게 결과물이 나오고, 아니면 그냥 열심히 공부하는 직장인이라고만 짧게 입력을 해도 결과물이 잘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드저니는 최대한 이렇게 간단하게 내가 표현하고 싶은 대상만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으로 미드저니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이미지 편집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미지 편집 기능은 업스케일이라고 해서 고화질의 이미지를 생성하는 기능, 그리고 베리에이션, 내가 생성한 이미지를 디테일만 조금씩 바꾸면서 다시 생성하는 기능, 그리고 줌아웃이라고 해서 내가 생성하지 않은 부분까지 확장하면서 이미지를 생성하는 기능, 그리고 팬이라고 해서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확장해서 이미지를 생성하는 기능입니다. 예시를 보면서 살펴보겠습니다. 슬러시 이매진 한 다음에 이렇게 귀여운 애니메이션 스타일의 캐릭터, 동물 캐릭터라고 했더니 이렇게 4가지 이미지가 생성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명령어를 입력을 하면 초기에 이것을
초기 이미지 그리드라고 하는데 총 4가지 그림이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1번, 2번, 3번, 4번입니다. 내가 2번 그림이 마음에 들어서 2번 그림을 조금 더 상세하게 보고 싶다고 하면 여기 아래에 있는 U2를 클릭하시면 되는데 여기서 U는 업스케일이고 V는 베리에이션입니다. 그래서 U를 클릭하면 조금 더 상세한 이미지를 볼 수 있고 V2 이렇게 클릭하면 이 이미지를 조금 변형하면서 다시 4가지 스타일의 이미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먼저 두 번째 이미지를 업스케일 한 결과 이렇게 이미지가 좀 커지고요. 더 편집할 수 있는 기능들이 나타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업스케일 같은 경우에는 이미지의 화질을 조금 더 좋게 하는 거지만 여기 서브틀이라고 적혀 있고요. 여기는 크리에이티브라고 되어 있습니다. 서브틀이라고 되어 있는 경우는 지금 이 이미지의 스타일을 그대로 유지한 채로 고화질로 만드는 것이고 크리에이티브는 전체적인 이미지의 스타일은 유지하되 세부적인 디테일은 조금 바꾸면서 고화질로 만드는 경우입니다. 예시를 한번 살펴보시면 자, 이것이 원본 이미지였고요. 이것이 업스케일 됐는데 서틀로 업스케일 된 경우입니다. 한번 살펴보시면 용량이 크다 보니 로드하는데도 시간이 좀 걸립니다. 네, 세부 이미지를 한번 살펴보면요. 여기 확대를 좀 시켜보면 확실히 오른쪽 이미지가 훨씬 더 고화질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인 이미지의 모습은 똑같고요. 업스케일 하지만 좀 크리에이티브하게 업스케일 한 경우도 비교해 보겠습니다. 음, 한눈에 봐도 어, 세부적인 디테일이 조금 달라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털 부분들이 조금 더 부드럽게 표현이 되었네요. 그리고 조금 변형한 것, 많이 변형한 것도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이것이 조금 변형한 것이고 이것이 많이 변형한 예시입니다. 조금 변형한 경우에는 전체적인 얼굴 생김새가 비슷한데 표정이라든지 세부적인 디테일이 조금씩 달라졌고요. 많이 변경한 경우에는 외모가 이런 식으로 좀 많이 바뀐 것들이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줌아웃과 줌아웃 2배, 2배는 여기서 이것이 1이라고 쳤을 때 여기 1만큼 더 줌아웃을 하는 겁니다. 위아래로. 예시를 한번 살펴보면 이렇게 원래는 이미지가 이 정도밖에 없었는데 옆으로 한 칸, 위로 한 칸, 아래로 한 칸 이렇게 확장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1.5배 줌아웃을 한 결과입니다.
마지막으로 은근히 자주 사용하는 펜 기능입니다. 이 펜 기능은 여기 왼쪽 펜을 사용하면 이 왼쪽으로 확장을 시켜주고요. 오른쪽 펜을 사용하면 오른쪽으로 이미지를 확장하고 위쪽은 위쪽, 아래쪽은 아래쪽으로 이미지를 확장해 줍니다. 주로 텍스트와 함께 이미지를 사용하고 싶을 경우에는 이렇게 이미지를 확장한 다음 여기에 내가 원하는 텍스트를 집어넣는 방식으로 활용합니다. 예시를 한번 살펴보면요. 자, 이것이 이렇게 오른쪽으로 이미지를 확장한 결과이고요. 이번엔 이쪽, 그리고 위쪽으로 이미지를 확장한 경우, 그리고 아래쪽으로 이미지를 확장한 결과입니다. 마지막으로 2배, 그리고 1.5배 말고도 커스텀 줌도 가능합니다. 커스텀 줌은 클릭하시게 되면 내가 어떤 방식으로 몇 대 몇 비율로 얼만큼 줌아웃을 할 것인가 설정이 가능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유튜브에서 자주 사용하는 16대 9 비율로 줌아웃을 해달라고 했더니 이런 식으로 16대 9 비율로 1.7배 줌아웃을 해준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텍스트 프롬프트 작성 팁입니다. 이 작성 팁은 그냥 제가 드리는 팁은 아니고요. 미드저니 공식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구체적이고 정확한 수식어를 사용하라 하고 있고, 그리고 구체적인 복수형 단어와 집합 명사, 그리고 원하는 것에 집중을 하고, 원하는 디테일이 있으면 모두 서술을 하지만 그것이 아닌 경우에는 최대한 간단하게 서술을 해도 미드저니가 서술되지 않은 부분은 알아서 채워서 랜덤으로 생성을 해줍니다. 예를 들어서 살펴보면 small cat이라고 입력을 했을 때는 이렇게 작은 고양이가 나오고요. 그런데 hiding cat이라고 입력을 했을 때는 이렇게 손바닥 위에 올라갈 만큼 아주 작은 고양이가 생성됩니다. 그러나 이 빅캣이라고 입력을 한 경우에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고양이가 아니라 이런 표범 같은 동물이 생성되었고요. 그리고 휴지 캣이라고 했을 때는 훨씬 더 거대한 고양이가 생성되었습니다. 더 크게 하기 위해서 자이젠틱 캣이라고 했을 때는 정말 거인 같은 이런 고양이가 생성되었고요. 그리고 복수형 단어도 차이가 있습니다. 그냥 늑대라고만 했을 때는 늑대 한 마리만 이렇게 생성이 되고요. 늑대들이라고 입력한 경우에는 늑대가 두 마리, 네 마리 이렇게 이미지가 생성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식으로 늑대 무리, 늑대 떼 이렇게 입력을 했을 때는 정말로 늑대의 무리가 생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바가 있다면 정확한 수식어와 명사, 복수명사를 사용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원하는 것에 집중하라라는 의미는 이제 디너라고 입력을 했을 때 이렇게 저녁 식사 모습이 나오고요. 그런데 내가 이 저녁 식사 모습에 빵이 있는 것이 싫어가지고 without bread라고 입력을 한 경우에 빵이 없는 저녁이라고 했는데 빵이 엄청 많이 나온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여기에 내가 프롬프트에 입력한 단어가 프롬프트에 단어가 입력이 되면 미드저니는 그 단어를 최대한 생성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 단어가 포함되는 것이 싫은 경우에는 아예 이렇게 쓰지 않던가 아니면 파라미터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 파라미터는 나중에 배울 텐데 내가 원치 않는 요소를 배제할 수 있는 no 파라미터입니다. 이렇게 디너라고 하고 대시 대시 no bread라고 하면 정말로 빵이 없는 저녁 식사 자리가 만들어집니다.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원하는 디테일이 있으면 모두 서술하라고 한 내용은
이렇게 주제, 매체, 환경, 빛, 색, 분위기, 구성 중에서 내가 원하는 부분이 있으면 정확하게 서술을 하는 것이 좋다는 점입니다. 사진 형식으로 표현을 할 것인지 아니면 일러스트 아니면 조각 이런 식으로 주로 주제는 누구나 다 표현을 하지만 내가 어떤 매체로 표현할 것인지를 적어주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것들을 꼭 적어주고요. 그리고 환경이나 빛, 색, 분위기 같은 경우에는 적어주지 않아도 자동으로 어울리는 분위기나 색 같은 것을 맞춰줍니다. 그렇지만 내가 정말 원하는 환경이나 빛, 색, 분위기들이 있으면 적어주는 것이 좋고요. 구성 같은 경우에도 뭐 초상화 사진인지 아니면 클로즈업 한 것인지 아니면 공중에서 내려다본 구성인지 이런 식으로 선택해주면 정확한 이미지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이것은 제가 드리는 텍스트 프롬프트 작성 요령입니다. 경우를 총 두 가지로 나누어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프롬프트 예시가 있는 경우입니다. 프롬프트 예시는 미드저니 홈페이지 또는 모션 엘리먼츠에서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프롬프트를 빌려와서 숄튼과 같은 미드저니에서 제공하고 있는 명령어 기능으로 프롬프트를 조금 더 다듬을 수 있습니다. 예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면요. 자, 가장 먼저 미드저니 공식 홈페이지에서 프롬프트를 찾는 것이 좋습니다. 공식 홈페이지에 이렇게 들어가 보면 이런 식으로 다양한 이미지 예시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 중에서 내가 원하는 이미지가 있다. 한번 살펴보다가 내가 원하는 이미지 스타일이 있는 경우 클릭해서 들어가 보시면 이렇게 프롬프트가 이 프롬프트를 그대로 복사해서 사용을 하셔도 되고요. 프롬프트를 한번 쭉 읽어보고 내가 원하는 요소만 바꾸어서 사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저는 이 이미지가 마음에 들어서 이 이미지를 활용해 봤는데 자 이렇게 사막에서 물을 마시고 있는 지브라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얼룩말 대신에 코끼리를 한번 입력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브라를 엘리펀트라고만 바꾸었고요. 그대로 생성을 했는데 보시면 제가 바랬던 결과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미지 스타일이 조금 다르게 생성되었지만 전체적인 색감이나 분위기에는 비슷하게 생성되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조금 있다가 조금 더 잘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또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멋진 이미지를 생성하기 위해서 그대로 프롬프트를 복사한 다음 미드저니에 이렇게 붙여 넣으면 이것과 비슷한 이미지가 생성됩니다.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프롬프트 같은 경우 이렇게 긴 프롬프트는 최대한 이 이미지랑 비슷한 이미지를 다시 생성해 줄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지만 위와 같이 조금 짧은 프롬프트의 경우에는 내가 바랬던 이미지랑은 조금 다른 이미지를 생성해 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모션 엘리먼츠에서도 프롬프트 예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들어가 보시면 자 이런 식으로 어, 꽃의 질감이 살아있는 초근접 포토라고 되어 있고요. 이런 이미지들을 생성할 수 있구나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콘텐츠 액세스 클릭을 하시면 활용할 수 있는 프롬프트가 나오고요. 그리고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지침이 나옵니다. 좀 쉽게 활용할 수 있어서 그대로 복사한 다음 이렇게 디스코드에 붙여놓고 사용하시면 편합니다. 조금 살펴보면 이렇게 색깔을 내가 바꿀 수 있고요. 꽃의 종류도 바꿀 수 있고
그리고 전체적인 톤 이런 것들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 설명을 보시면 컬러는 어떤 것을 활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꽃 같은 경우에도 어떤 꽃을 대신 넣을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설명해 주고 있어서 초보자들이 비교적 쉽게 프롬프트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색깔을 흰색으로 바꿨고요. 그리고 리시안셔스로 바꿨고 전체적인 톤도 화이트 톤으로 바꾸니까 화이트 톤으로 바꾸고, 그리고 종횡비도 좀 바꿨습니다. 어, 그랬더니 이런 꽃의 이미지가 나왔습니다. 정말로 아주 고화질의 근접샷을 얻었습니다. 또 하나의 예시로 이제 게임 캐릭터 같은 걸 한번 살펴보면요. 이렇게 생긴 게임 캐릭터들을 생성하는 프롬프트를 제공해주고 있어서 한번 활용해 봤습니다. 콘텐츠 액세스 누르시고요. 그러면 여기 프롬프트를 복사할 수 있고, 그리고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이 프롬프트 같은 경우에는 조금 특이했던 게 여기에 성별을 바꿀 수 있는데 성별에 이렇게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는 대괄호, 여기는 중괄호로 표시된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렇게 프롬프트에 중괄호를 넣으시면 다중 프롬프트 생성이 가능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실제로 예를 들어서 이 프롬프트를 그대로 복사한 다음 슬러시 이매진 붙여넣기 하신 다음 여기 예시에 나와 있는 젠더에서 남자, 여자, 그리고 이렇게 중괄호로 묶여 있는 것을 괄호를 포함해서 복사를 해줍니다. 그리고는 여기 젠더 대신에 붙여넣고요. 그 다음 캐릭터 직업 부분도 마찬가지로 여기에 예시로 나와 있는 전사, 그리고 뭐 마법사 여러 가지 그대로 복사해서 붙여 넣어 보겠습니다. 자, 이 중에서 제가 원하는 것들만 몇 개 추려서 해보면 저는 전사와 마법사, 그리고 네크로맨서 이렇게만 한번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입력을 하면 어떤 이미지가 생성이 되냐면 처음에는 남자의 워리어가 생성이 됩니다. 그리고 남자 마법사, 그리고 남자 네크로맨서 이렇게 총 3개의 이미지가 생성이 되고요. 그 다음에는 여자 워리어, 여자 마법사, 여자 네크로맨서 이렇게 또 3개의 이미지가 생성이 됩니다. 총 6개. 이런 식으로 2개, 3개의 요소가 각각 다 포함되어서 프롬프트가 자동으로 생성이 됩니다. 멀티 프롬프트라고도 하고요. 그대로 엔터 이렇게 치시면 한 번에 많은 GPU 타임을 소모하기 때문에 정말로 6개의 이미지를 생성할 거냐라고 묻는 메시지가 나타납니다. 저는 이미 생성을 했기 때문에 NO라고 하고요. 결과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시면 이런 식으로 남자 전사 생성이 되었고요. 그리고 남자 마법사, 그리고 남자 네크로맨서, 여자 마법사인가요? 그리고 여자 네크로맨서, 마지막으로 여자 전사 이렇게 총 6가지 이미지가 한 번에 생성이 되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미드저니 공식 홈페이지나 아니면 모션 엘리먼츠에 나와 있는 프롬프트를 그대로 또는 조금씩 단어만 조금 변형하면서 사용을 하시면 고퀄리티의 이미지를 얻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프롬프트 예시가 없는 경우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프롬프트 예시가 있으면 그 프롬프트를 사용하면 되겠지만 남이 만들어 놓은 프롬프트가 없거나 또는 내가 원하는 이미지만 가지고 있을 경우에는 그 해당 이미지만으로도 프롬프트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아까 이미지를 생성한 것 중에 좀 아쉬웠던 게 이 이미지가 조금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이 이미지를 어떻게 서술할 수 있는지 프롬프트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미지를 오른쪽 클릭하시고요. 이미지 주소를 복사해 줍니다. 그리고는 명령어 창에 슬러시 describe라고 입력을 하시고요. 방금 링크를 복사했기 때문에 링크 클릭을 해주시고 복사한 링크를 붙여 넣으시면 미드저니 봇이 이미지를 자동으로 서술해 줍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 이미지는 1번처럼 서술할 수 있고 2번 또는 3번, 4번처럼 서술할 수 있어 라고 미드저니 봇이 자동으로 프롬프트를 생성해 줍니다. 그래서 저는 imagine all 해가지고 전부 다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저는 스탠다드 플랜을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한 번에 3개의 작업만 가능하고 3개가 넘은 경우에는 이렇게 대기가 걸립니다. 결과를 확인해 보시면 똑같은 그림은 아니지만 아까랑 아주 비슷한 스타일의 그림들이 형성이 되었습니다. 음, 자, 또 한 가지의 방법은 챗 GPT를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이와 같이 참고할 이미지가 있으면 디스크라이브 기능이라도 사용할 수 있을 텐데 참고할 이미지도 없고 프롬프트도 없고 아무것도 없이 내가 완전 생으로 만들어내야 되는 경우에 제일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게 챗GPT입니다. 챗GPT는 유료 버전으로 사용하고 계신 분도 있을 거고 또는 무료로 사용하고 계신 분도 있을 거기 때문에 먼저 아,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3.5 버전으로도 이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탐험가들이 미지의 행성을 탐험하는 모습을 미드저니로 생성하고 싶다라고 하니까 이렇게 장면을 만들어 줍니다. 한글은 인식이 안 되기 때문에 영어로 만들어줘 라고 하니까 이렇게 길게 서술해 줍니다. 이대로 한번 그대로 생성해 보겠습니다. 슬러시 imagine 붙여넣기. 그리고 혹시 GPT를 유료 버전으로 이용하고 계신 분들은 조금 더 편리한 툴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 GPT 탐색하기 들어가시면요. 앱스토어처럼 활용할 수 있는 GPT 스토어가 있습니다. 여기에 미드저니 입력을 하시면 활용할 수 있는 GPT스들이 아주 많은데 저는 가장 리뷰가 많은 GPT스를 사용해 보니 GPT스에 아까랑 똑같은 말을 입력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울리는 프롬프트를 이렇게 여러 가지로 바로 추천해 줍니다. 이것들도 마찬가지로 카피해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복사해서 붙여넣기. 복사, 붙여넣기. 복사, 붙여넣기. 자, 3.5 버전으로 생성한 이미지는 이렇게 미지의 행성을 탐험하는 모습이
생성되었습니다. 아주 멋있네요. 그리고 GPT스를 이용해서 생성한 이미지는 이렇습니다. 아주 신비로운 광물도 있고 생물도 있고 그런 이미지가 생성이 되었습니다. 음, 멋있네요. 그런데 만약에 이런 프롬프트를 조금 활용하려고 하는데 프롬프트가 너무 길어서 부담스러우신 경우에는 이걸 좀 짧게 만들어서 분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대로 복사해서요. 슬러시 짧게 만든다 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shorten이라는 명령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프롬프트를 그대로 긴 프롬프트를 붙여 넣어 주시면 미드저니 봇이 이렇게 프롬프트를 분석을 해줍니다. 너가 작성한 프롬프트에서는 이런 단어들이 중요하게 생각이 되어서 나는 이런 단어들을 가지고 이미지를 생성한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시를 5가지를 보여주는데 가면 갈수록 짧아지는 프롬프트를 볼 수 있고요. 1번, 2번, 3번, 4번, 5번 중에서 마음에 드는 프롬프트를 복사해서 또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대로 5가지를 한번 다 만들어 보겠습니다. 긴 프롬프트와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프롬프트가 길면 좀 세부적인 표현이 들어가서 좋긴 하지만 사용자가 수정이나 아니면 다음 장면을 만들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프롬프트는 최대한 짧게 만드는 것이 작업하시기에 용이합니다. 자, 보시면요. 프롬프트가 길든 짧든 그렇게 퀄리티 차이가 크지 않습니다. 마지막은 조금 무리수네요. 이거는 못 쓰겠고요. 이 정도 짧은 프롬프트를 사용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음, 제가 참고한 프롬프트는 이 프롬프트였고요. 이 프롬프트를 짧게 만들어서 생성한 프롬프트 이미지들은 아래 이미지와 같습니다. 네, 이렇게 디스크라이브와 shorten 기능을 활용하면 텍스트 프롬프트를 조금 더 잘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미지 프롬프트입니다. 이미지 프롬프트는 내가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부분들을 설명해주고 보완해주는 아주 소중한 프롬프트고요. 앞에 참고할 만한 이미지를 붙여 넣으시면 전체적인 이미지의 구성 요소라든지 아트 스타일을 참고합니다. 여러 가지 이미지를 첨부해서 섞을 수도 있고요. 이미지를 첨부할 때에는 이미지 주소를 복사해서 붙여 넣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이미지를 붙여 넣을 때에는 한 칸 띄우면서 구분을 할 수 있고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어, 이미지 주소를 복사하는 메뉴가 없다라고 하셨는데 그 부분은 웹에 있는 디스코드를 사용하시면 이미지 주소 복사가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이미지 프롬프트를 활용할 때에는 이렇게 블렌드 기능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블렌드 기능은 조금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인데 이렇게 이미지 파일을 바로 집어넣어서 이미지들을 섞어주는 기능입니다. 그렇지만 이미지 프롬프트와는 달리 텍스트를 입력할 수가 없고요. 최대 5개까지만 입력할 수 있습니다. 예시를 통해서 빠르게 살펴보겠습니다.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지났네요. 자, 이렇게 3가지 이미지를 가지고 이미지 프롬프트를 활용해 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여기 보시면 이미지를 하나, 2개 활용했고요. 그리고 우주 여행을 하는 고양이라고 입력을 했는데 이렇게 입력하는 방법은 여기 보시면 이 이미지와 이 이미지를 섞은 것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슬러시 이미진이라고 하시고요. 여기 업로드한 파일을 오른쪽 클릭하시면 여기 링크 복사하기가 있습니다. 링크 복사하기 해서
붙여넣고요. 그리고는 붙여넣은 다음에는 한 칸을 띄워줘야 됩니다. 띄우고 고양이 이미지도 링크 복사하기, 붙여넣기. 이렇게 이미지 프롬프트를 두 개 다 입력하고 난 다음 내가 원하는 텍스트 프롬프트를 뒤에 써주면 됩니다. 이렇게 써주면 프롬프트가 완성이고요.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이런 이미지가 생성이 됩니다. 자, 아래 이미지를 보시면 이미지 프롬프트를 하나만 활용한 경우고요. 이 이미지를 참고해서 우주여행을 하는 고양이 생성한 경우고, 이 이미지는 그냥 여기 고양이 이미지만 참고를 해서 우주여행하는 고양이를 만든 결과입니다. 보시면 아시다시피 고양이의 전체적인 형태라든지 창틀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대로 유지가 되고, 그리고 제가 뒤에 입력한 이 텍스트가 조금씩 조금씩 반영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은 보시면 이미지 프롬프트가 하나, 두 개만 있고 뒤에는 텍스트 프롬프트가 없죠. 이것은 바로 블렌드 기능입니다. 슬러시 하시고 블렌드 입력을 하시면 이렇게 이미지 파일을 올릴 수 있는 창이 나옵니다. 클릭하시고 내가 원하는 이미지를 입력을 하신 다음 이미지를 섞을 수 있습니다. 이 이미지와 이 이미지를 섞어 볼게요. 이렇게 입력을 하시고 텍스트는 추가로 입력을 할 수 없고요. 그대로 이미지만 섞어줍니다. 이것은 이미지가 하나, 두 개, 세 개 섞인 모습이고요. 위에 말씀드린 이 이미지 세 개가 섞인 결과 이런 이미지가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블렌드 기능이나 이미지 프롬프트를 좀 활용하시면 더욱 창의적으로 이미지를 생성하실 수 있습니다. 방금 입력한 두 개, 곰돌이와 어, 여자 사진을 합성한 결과 이렇게 조금 귀여운 이미지가 생성이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프롬프트 구성의 마지막으로 되어 있는 파라미터 기능입니다. 파라미터는 이미지의 생성 방식을 직접적으로 조절을 하고요. 프롬프트 마지막에 들어가며 대시를 입력하고 각 파라미터의 명령어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여러 파라미터를 함께 사용할 수도 있고요. 그렇지만 스타일라이즈나 버전 같은 경우에는 세팅에서도 설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굳이 사용을 안 하셔도 됩니다. 자, 파라미터는 이렇게 기본적으로 13가지가 있습니다. 에스펙트 레이시오라고 해서 종횡비를 조절하는 것, 가로 세로 비율을 조절할 수 있고요. 입력을 하지 않으시면 기본적으로 1대1 비율로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1대2나 2대1과 같이 입력을 할 수 있고 소수는 입력이 안 되고요. 정수로 입력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뭐 1.6대1이 아니라 16대1 이렇게 입력을 하시고, 카오스 같은 경우에는 초기에 생성되는 이미지를 아주 다양하게 생성을 해주는 기능인데 좀 창의적인 결과물을 만들고 싶을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는 스타일라이즈, 미드저니에서 기본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미학성, 아름다움을 얼마나 강하게 적용할 것인가. 그렇지만 너무 과하게 적용을 하게 되면 조금 산만하고 난잡해지는 이미지가 나옵니다. 제가 보통은 기본값으로 설정을 하는 것이 제일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위얼드, 이미지 이상한 이미지를 좀 생성해 주고요. 퀄리티라고 해서 기본적으로 디테일의 표현 정도를 아주 좋게, 제일 좋게 1로 표현하고 있지만 0.25, 0.55처럼 퀄리티를 반으로 낮추고 4분의 1로 낮췄어도 생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쓸만한 기능이 뭐 시드라든지 스탑이라든지 이런 기능은 거의 사용하지 않고요. 모델의 버전도 파라미터로 조절할 수 있는데 이것도 세팅에서
조절 가능합니다. 그리고 리핏이라고 해서 내가 동일한 프롬프트를 가지고 많은 이미지를 생성하고 싶을 때 리핏 파라미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탠다드 플랜은 4번까지, 그 위에 플랜은 10번, 40번까지도 반복 이미지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의 프롬프트를 입력하고 많은 결과물을 얻고자 할 때 사용하면 유용합니다. 그리고는 스타일 파라미터인데 이것은 스타일 로우를 사용합니다. 내가 미드저니에서 기본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매약 스타일보다는 내가 입력한 프롬프트에 따라서 텍스트 프롬프트에 최대한 집중을 해서 좀 생성해 달라고 요구하고 싶을 때 이 파라미터를 사용할 수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노 파라미터, 내가 제외하고 싶은 요소가 있을 때 노 파라미터를 쓸 수 있고, 직물이라든지 패턴 같은 경우는 이 타일 파라미터를 활용하시면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이미지를 생성할 수 있고요. 비디오는 이미지 그리드가 생성되는 모습을 비디오로 녹화한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주로 쓰는 것들만 간단하게 예시로 알아보겠습니다. Q 파라미터 최대 범위. Q 파라미터는 기본적으로 어, 기본값이 1입니다. 디테일을 가장 잘 표현하는 것이 1이고요. 최대값이 1이고 디테일을 조금 낮춰서 표현할 수 있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내가 조금 단순하게 이미지를 생성하고 싶을 때 0.5라든지 0.25로 낮춰서 사용할 수 있고요. 이 세 가지 값 외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자, 파라미터. 기본적으로 종횡비를 입력을 하지 않으시면 이렇게 정사각형의 이미지가 생성이 되고요. 주로 쇼츠는 9대 16이죠. 그래서 9대 16으로 이미지를 생성하면 이렇게 생성이 되고, 유튜브 영상은 16대 9 이렇게 생성할 수 있고요. 아, 생성하는 방법을 잠깐 보여드리면 프롬프트를 그대로 텍스트를 입력을 하시고 텍스트 프롬프트 다음에 한 칸을 띄우고 대시 대시 에스펙트 레이시오 3대 2 이런 식으로 텍스트 프롬프트 마지막에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시간이 없어서 최대한 좀 빨리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자, 다음으로 이제 페이퍼 퀼링 스타일로 바다의 선셋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면 이런 아름다운 그림이 나옵니다. 아까 말씀드린 하우스 파라미터를 적용을 시켜봤는데요. 하우스 파라미터는 내가 예상하지 못한 그림을 생성해 주는데 이런 식으로 페이퍼 퀼링과는 조금 거리가 먼 이미지가 생성이 되기도 하고 하우스 값을 50으로 줬습니다. 그리고 하우스 값을 100으로 주니까 이렇게 바다는 온데간데 없는 그런 사진들도 있고 좀 특이한 사진들이 생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좀 미적인 영감을 얻고 싶을 때 또는 내가 말로 어떻게 표현하지 못할 때 이럴 때 좀 카우스 값을 한 25 정도로 해서 사용하면 다양한 이미지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퀄리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퀄리티 0.5라고 하면 원래 이미지보다 원래는 조금 이렇게 세세하게 이미지 퀄리티가 높았던 반면 조금씩 더 단순해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퀄리티 0.25, 4분의 1만큼 퀄리티를 한 것이고요. 퀄리티를 낮췄을 때의 장점이 있습니다. GPU 타임을 덜 소모한다는 장점이 있고요. 그래서 뭔가 시험적으로 많은 이미지를 생성해 볼 때는 퀄리티를 낮춰서도 생성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스탑 파라미터 30이라고 하면 이미지가 30%만큼 생성되다가 멈춘 결과물을 출력합니다. 이렇게.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스타일라이즈 값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슬러시 세팅스 입력을 하시면 여기서 버전을 설정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미드저니의 기본적인 미학을 얼마나 강하게 적용할 건지 이것들도 다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초기 이미지 생성 그리드의 다양성 정도도 조절할 수 있고, 그리고 리믹스 모드라고, 이거 여기 새로 고침 버튼을 클릭을 하시면 저 같은 경우에는 적용했던 프롬프트를 그대로 활용하면서 조금
수정할 수 있는 칸이 나오는데요. 이게 바로 리믹스 모드입니다. 만약에 이 리믹스 모드를 끄게 되시면 이 새로 고침을 눌렀을 때 이와 같은 창이 뜨지 않고 바로 그냥 프롬프트가 다시, 이미지가 다시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리믹스 모드는 켜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는 이미지 생성 속도를 조절하는 칸이 있고요. 이미지 생성을 느리게 하면, 이 패스트가 기본 값이고요. 릴렉스 모드는 GPU 타임을 소모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터보는 GPU 타임을 4배 정도 소모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4배. 저는 지금 강의 때문에 터보 모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아주 유용하게 쓸 수 있는 스타일 참조 기능입니다. 스타일 참조 기능은 이미지 파라미터와는 달리 미술의 미적 아트 스타일을 참고할 수 있는 파라미터입니다. 자, 이렇게 아디다스 저지를 입고 있는 검은 고양이를 생성을 하면 이렇게 생성이 되는데, 이 가운데 이런 아트 스타일로 만들어줘라고 하니까 이렇게 아트 스타일이 적용된 고양이가 나옵니다. 기본적인 사용 방법은 어, 대시 대시 스타일 레퍼런스, 그리고 내가 참조할 이미지를 여러 개 이렇게 붙여 넣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참조 이미지별로 가중치를 조절할 수 있는데, 조절할 때에는 이렇게 콜론을 2개 붙이고 몇 대 몇 비율로 적용을 할 것인가, 이런 식으로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스타일 참조의 가중치도 역시 조절할 수 있고요. 대시 대시 스타일 웨이트라고 해서 SW, 그리고 가중치를 얼마만큼 조절할 것인가 숫자로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기본 값은 100으로 되어 있고요. 숫자 값이 높을수록 스타일을 더 많이 참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SV, 스타일 버전이라고 해서 이 스타일 참조 기능도 알고리즘별로 버전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옛날 버전을 사용하고 싶으시면 SV 3, 2 이런 식으로 입력할 수 있고요. 지금은 버전 4이기 때문에 기본 값으로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가중치를 입력을 안 하면 같은 비율로 참조를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예시를 한번 살펴볼게요. 자, 저는 이런 스타일의 이미지를 한번 참고해 보겠습니다. 조금 뜬금없는 이미지를 위해서 겨울에 눈이 있고 벚꽃이 있는 한국이라고 생성을 하니까 이렇게 아주 예쁜 풍경이 생성되었습니다. 이 이미지를 그대로, 이 프롬프트를 그대로 리믹스를 해서 이 이미지를 링크 복사, 그리고 리믹스 모드 한 다음 한 칸 띄우고 대시 대시 스타일 레퍼런스 하시고 이미지 주소를 이렇게 붙여 넣으시고 생성을 누르면 이렇게 아까 그 만화 같은 아트 스타일에 적용된 그림이 생성됩니다. 아까 만들었던 종이 퀼링 스타일의 이미지를 또 참고해보면 이렇게 또 새로운 아트 스타일의 겨울에 있는 벚꽃 그림이 생성됩니다. 그리고 스타일 레퍼런스 한 다음 2가지 이미지를 동시에 이렇게 참조할 수도 있습니다. 참조하시면 아까 표현된 그 만화가 강조된 그림도 있고, 음, 그리고 종이 표현이 강조된 이미지도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색감도 가지고 온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신 가중치 조절도 이렇게 1대 3 이렇게 조절을 했더니 여기는 아마 종이가 더 많이 가중치가 가중된 이미지 결과인 것 같고요. 그리고 반대로 3대 1이라고 적용을 하니까 이런 식으로 만화 형식이 더 잘 표현된 그림이 나왔습니다. 마지막으로 스타일 레퍼런스 그리고 가중치를
아주 많이 줬더니 이런 그림이 생성되었는데 딱히 별 차이는 모르겠습니다. 500도 마찬가지고요. 음, 다음으로 또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캐릭터 참조 기능입니다. 캐릭터 참조 기능은 이렇게 길거리 스냅샷, 패션 스냅샷이라고 입력을 했을 때 보통 이런 이미지가 나오는데요. 제가 이 캐릭터를 참조해서 똑같이 입력을 했더니 캐릭터 얼굴을 그대로 가지고 온 이런 결과물을 얻을 수 있습니다. 사용법을 살펴보시면 마찬가지로 파라미터 같습니다. 대시 대시 캐릭터 레퍼런스 그리고 한 칸 띄우고 이미지 URL 하나, 두 개, 세 개 이렇게 여러 개를 또 붙여 넣을 수 있고요. 캐릭터의 가중치도 0에서 100으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기본값은 100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이고 입력을 잘못했네요. 캐릭터 웨이트가 100으로 되어 있을 경우에는 얼굴뿐만 아니라 의상, 헤어스타일도 다 가지고 옵니다. 그렇지만 캐릭터 웨이트가 0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얼굴만 참고하고요. 의상이나 헤어스타일은 미드저니가 창의적으로 생성을 합니다. 예시를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렇게 저는 두 가지 캐릭터를 생성을 했고요. 이 캐릭터를 참조해서 이미지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길거리 패션 사진 이렇게 이미지를 먼저 생성을 했고요. 여기서 리믹스 모드로 이미지를 링크를 복사한 다음 리믹스 이 프롬프트 그대로 띄우고 대시 대시 스타일 레퍼런스 그리고 이미지 주소 복사 이렇게 해서 붙여 넣으시면 이렇게 제가 생성했던 캐릭터가 나온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캐릭터의 전체적인 헤어스타일, 얼굴, 의상 모두 가져온 것을 볼 수 있고요. 캐릭터 웨이트를 50으로 준 경우 보시면 의상이나 장신구나 이런 것들이 조금씩 바뀌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인 얼굴은 비슷하게 가지고 오고요. 캐릭터 웨이트를 0으로 가지고 온 경우 이렇게 얼굴만 그대로고 헤어스타일 그리고 의상이 완전 다양하게 생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캐릭터를 두 개 다 가지고 오면 어떻게 될까 해서 캐릭터 레퍼런스를 하나, 두 개 다 넣어봤더니 이런 식으로 캐릭터가 합쳐진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생각한 여러분이 원하는 거는 남자 따로, 여자 따로 이렇게일 텐데 이렇게 두 개 다 넣으시면 캐릭터가 합쳐지고요. 두 가지를 다 참조하고 싶으신 경우에는 이렇게 두 개의 인물이 나오는 이미지를 먼저 생성을 하시고 하나를 고릅니다. 하나를 고른 다음 여기 베리 리전을 클릭을 하시고 이런 식으로 내가 참조하고자 하는 부분만 선택을 해줍니다. 이렇게 네모로 선택을 해준 다음 그 다음 남자 캐릭터 레퍼런스를 이렇게 붙여 넣으시면 이렇게 남자만 바뀐 결과물이 나오고요. 그 다음 내가 원하는 사진을 하나 더 업스케일해서 선택을 합니다. 선택을 하고 다시 특정 부분만 변형을 누르셔서 이번에는 여자를 선택한 다음 마지막에 여자 캐릭터를 참조를 걸어주면요. 이런 식으로 남자가 바뀌고 여자가 바뀌고 해서 두 가지 캐릭터를 모두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 기능을 활용하시면 동화책이라든지 영화라든지 이런 장면들을 만들 수 있습니다. 아, 캐릭터 레퍼런스와 시드
참조의 차이를 알고 싶다고 하셨는데, 그 시드 같은 경우에는 시드를 참조하시면 그 캐릭터를 가져오는 게 아니라 똑같은 이미지가 생성이 됩니다. 제가 블로그에도 정리를 해놨었는데, 설명하기가 좀 복잡하네요. 예를 들어서 이 이미지 그리드를 가지고, 이미지 생성의 시드를 가지고 똑같은 프롬프트를 입력을 했을 때 이것을 그대로 입력을 했을 때 이것과는 다른 이미지가 생성이 되는데, 이것의 시드를 가지고 여기 시드를 넣어서 생성을 하면 이 이미지와 똑같은 이미지가 한 번 더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별로 활용도가 없습니다. 차라리 쇼 작업을 활용해서 그대로 이미지를 다시 불러오는 게 좋고요. 아이고, 시간이 넘어버렸네요. 자, 마지막으로 네, 시간이고요. 화면 공유는 끄겠습니다. 네, 이렇게 제가 오늘 알려드릴 내용은 다 알려드렸고요. 마지막으로 질문 받은 것들 몇 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공지능으로 영화의 한 장면을 만들 수 있을까요? 라고 하셨는데, 시네마틱이라든지 아니면 무비씬이라든지 이런 명령어를 활용하시면 영화의 장면을 그대로 연출할 수 있고요. 그리고 각각 생성형 AI 프로그램마다 특징이 뭐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라는 질문이 있었는데, 저는 달리랑 미드저니 이렇게 두 가지만 사용을 해봤습니다. 그 외에도 다른 플랫폼들을 여러 가지 사용을 해봤는데, 가장 사용할 만한 것들은 달리와 미드전이었고요. 달리 같은 경우에는 챗GPT랑 연동이 되어 있어서 자연어를 굉장히 잘 받아들인다는 장점이 있었지만, 미드저니 같은 경우에는 예술성이 되게 뛰어났고요. 그리고 디테일한 이미지 편집이 가능했습니다. 이제 멀티 프롬프트라든지 아니면 텍스트별로 가중치를 조절할 수 있다든지 캐릭터 스타일 레퍼런스도 가능했고 특정 부분 편집도 되게 용이해서 제가 보기에는 미드저니를 쓰는 것이 제일 좋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질문으로 문자가 잘 안 나온다라는 분이 있었는데요. 문자 같은 경우에는 큰 따옴표를 활용해서 프롬프트를 작성해 주시면 문자가 나옵니다. 잠시만요. 화면 공유를 다시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그 프롬프트를 입력을 하실 때 큰 따옴표 사이에 문자를 넣어 주시면 내가 원하는 문자가 이렇게 정확하게 출력이 됩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미드저니를 표현해 줘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미드저니 글자도 제대로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프롬프트로 완전 생성한 이미지 말고 기존 이미지의 일부를 다른 이미지로 합성하는 게 어떻게 가능한가 질문을 주셨는데, 해당 기능은 지금 미드저니에서는 안 되고요. 그 어도비 포토샵에 보시면 제너러티브 필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포토샵을 활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미드저니 결과물이 뽑기라면 몇 프로 완성형이라고 보십니까? 저는 한 80% 정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전체적인 이미지는 멋져 보이지만 자세히 보면 디테일이 어색한 경우가 많습니다. 뭐 손이 없다든지 손가락 개수가 모자란다든지 좀 형태가 이상하다든지 그런 부분들이 많지만 100%라고 표현을 하고 싶은데, 그 이유는 어떨 때는 100%에 못 미치는 결과물을 출력을 하지만 어떨 때는 제가 상상하지도 못한 아름다운 결과물을 내주기 때문에 결국에는 100%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미드저니로 뽑은 모든 이미지들은 저작권이 없나요? 라고 질문을 하셨어요. 저희 미드저니 커뮤니티 가이드라인에는 만든 사람의 허락 없이는 사용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는데, 국내 저작권법으로 따지자면 아직 정확한 가이드라인이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저작권은 인간의 창작성이 포함이 되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간단하게 캣이라고 그냥 프롬프트를 입력을 해서 내가 생성한 저작물을
내가 창작했다라고 주장하기가 어렵죠. 그렇지만 해외에서는 미드저니로 만든 만화 같은 경우에 저작권을 인정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이것은 창작자의 특별한 의도나 노력이나 이런 것들이 인정을 받은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러스트, 포토샵을 메인으로 활용하는 디자이너의 미래는 어떻게 보시나요? 시대에 발맞춰 어떤 노력과 개발을 추천하시나요? 라는 질문이 들어왔는데, 뭐 저는 이제 일러스트나 포토샵 비전문가이기 때문에 비전문가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 해당 기술은 굉장한 자산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생성형 인공지능은 디테일이 굉장히 부족하기 때문에 그 디테일을 보완할 수 있는 기술이기 때문에 너무 좋습니다. 그렇지만 예전보다 그런 기술의 중요성은 조금 떨어지고 이제는 미적인 감수성이라든지 표현 능력, 언어적인 표현 능력, 그리고 창의력, 상상력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중요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능력들을 키우기 위해서 다양한 미적 체험이나 인문학적 지식을 습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질문이 몇 개 들어왔는데, 강의를 할 수 있는 자리가 없어져서 마음이 조급하다. 무엇을 준비하고 공부해야 될지 막막하다. 처음 시작하기에 좋은 방향을 알려달라라고 하셨습니다. 우선 저도 뭐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아닌 것 같지만 조언을 드리자면 강의를 위해서는 우선 본인을 증명하고 홍보할 수 있는 수단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 수단으로서 블로그랑 유튜브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냥 블로그로 강의 내용을 정리하고 유튜브로 강의를 해서 공유를 하면 영상 볼 시간이 없어서 글을 읽고자 하는 독자 또는 글을 읽는 것이 부담스러워서 영상을 선호하시는 시청자 모두에게 홍보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런 기록들이 다 나의 강의 자격을 증명하는 자격증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홍보 자산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미드저니로 돈 버는 수익, 시작한 계기를 여쭤보셨습니다. 저는 본업이 따로 있기 때문에 미드저니로 수익은 내지 않고 있고요. 저는 학생들한테 프로그래밍, 로봇, 코딩 이런 것들을 위주로 가르치다가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이 워낙 발달을 해서 해당 기술을 아이들한테도 조금 사용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싶어서 여러 가지 툴을 써보다가 미드저니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채팅에 올라온 것들을 보면 네, 쓸데없이 나온 문자 제거는 베릴 이전 기능을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이들도 미드저니를 활용할 수 있을까요? 질문을 주셨는데 미드저니 같은 경우에는 만 13세 미만은 활용을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어린 학생들한테는 미드저니를 가르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질의응답이랑 강의가 마무리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Motion elements.